지난 일요일 블랙컴뱃 이벤트에서 RS 김태균 선수에게 패배한 사이코 빅토르 휴고는 계속해서 본인이 경기를 이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SNS를 통해 전하길 난 나 자신에게 졌다. 내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오직 나만이 나를 뛰어넘을 수 있다. 랭킹 1위와 2위를 모두 꺾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사이코는 1라운드 로블로 상황, 슬로우 모션 영상을 걸며 로블로가 아니었다는 식의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파울컵이 쓸리면서 로블로가 되는 상황으로 로블로가 맞습니다. 한편 승리한 김태균 선수는 SNS로 전하길 안녕하세요. RS 김태균입니다. 먼저 이번 경기를 기대해 주셨을 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번만큼은 승리가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오직 제 자신을 위해 제 인생을 걸고 준비했던 경기였고 여기서 또 지면 챔피언전은 정말 멀어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이기는 경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재밌는 경기를 기대하셨던 분들께 아쉬움을 남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경기를 계기로 부족했던 점을 잘 다듬고 보완해서 다음에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정말 멋지고 재밌는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항상 믿고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이코와 RS 그리고 팬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이코, 빅토르 휴고 선수가 이해 안 되는 점은 자꾸 본인이 이겼다 주장하는데 대체 어떻게 이겼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 캠프부터 시작해 개최 그리고 회복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을 본인이 통과 못해서 불이익을 받아놓고 경기를 본인이 이겼다 주장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자꾸 600g만 아니었으면 본인이 이겼는데 아쉽다 그러던데 UFC에서 베테랑 스티븐 톰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상대였던 미첼 페레라가 당시 3-4파운드로 오바했고 스티븐 톰슨은 이 경기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이후 인터뷰에서 말하길 사람들은 고작 3-4파운드잖아 라고 하던데 그 3-4파운드가 가장 빼기 어려운 구간이다. 난 그 과정을 끝까지 해내는데 왜 다른 파이터들은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코 선수가 고작 600g이라는 뉘앙스로 자꾸 얘기하는데 그 고작 600g을 빼면 되는 겁니다. 감량하면서 3번 실신했는데도 안 빠져서 실패했다고 하던데 그럼 평체를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어야죠. 그게 안 된다면 월장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RS 선수한테 이해 안 되는 점은 아무리 봐도 사과할 게 없는데 왜 사과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RS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가 개체에 실패했기 때문에 3라운드 내내 도망다녀도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본인은 재밌는 경기가 아닌 이기는 경기를 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감점으로 인해 어드밴티지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면 충분히 적극적인 경기를 했다 생각합니다. UFC 같은 경우는 개체 실패로 인한 파이트머니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지만 경기에서 감점을 먹고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지만 블랙컴뱃은 파이트머니에 이어 매 라운드 감점을 먹고 들어가는 시스템이죠. 공정성 차원에서는 블랙컴뱃 시스템이 옳다 봅니다. 하지만 단점은 어드밴티지를 안고 있는 쪽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매 라운드 감점을 받기 때문에 개체 실패한 선수는 피니쉬를 노리려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 선수는 이걸 받아줄 필요가 없죠. 피니쉬를 노리며 달려드는 선수와 맞불을 놓으면 내가 피니쉬 시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피니쉬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받아준다는 자체가 큰 리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이해 안 되는 점은 경기 직후 반응은 RS 허위 매물 얘기까지 나오던데 대체 어떤 면에서 실망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생각했고 시라소니와의 챔피언전이 기대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개체 실패를 한 것도 상대 선수였고 1라운드와 2라운드 로블로 반칙을 한 것도 상대 선수였습니다. 퇴장할 때 모습 보니 아파서 잘 걷지도 못하던데 그 상황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경기였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현장에서 로블로로 인해 경기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흐름이 끊겼고 팬들은 그 지연되는 상황까지를 경기로 인식하면서 지루하다, 재미없다, RS 실망했다 이런 식으로 초반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작년 컨테더 시리즈에서 후안 디아즈에게 패배하며 고배를 마셨던 권원희 선수가 본인의 SNS에 UFC 측과 프로모 영상을 찍는 듯한 모습을 리그램했습니다. 더 매치메이커라는 계정에서도 이 소식을 전하길 이번 시즌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서 주목해야 할 이름 중 하나는 시즌 9 출신의 베테랑 권원일이다. 베가스에서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프로모 영상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 권원일은 당시 후안 디아즈와 훌륭한 경기를 펼쳤지만 2라운드 TKO로 패배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권원일 선수는 이 내용이 화제가 되자 인스타 스토리로 전하길 아직은 아무 발표할 수 없어요. 오피셜이라고 난 이야기 안함. 기대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상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 재도전이 맞는 것 같은데요. 댓글에 달린 해외 팬들의 반응을 보면 지난 컨텐더 시리즈 패배 이후 1승도 쌓지 않고 바로 재도전 기회를 받았다는 것에 약간 의아해하며 급오포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흔치 않은 케이스긴 하죠. 어찌됐든 컨텐더 시리즈 출전이 맞다면 이번에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10월 18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이벤트 메인 이벤트가 발표됐습니다.
웰터급 랭킹 9위 와킨 버클리와 랭킹 12위 마이크 멜럿이 맞붙습니다. 두 선수의 최근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와킨 버클리는 24년 콜비에게 승리 이후 카마루 우스만, 션 브레이드에게 연이어 패배하며 2연패 중이고, 반면 마이크 멜럿은 UFC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마이크 멜럿이 와킨 버클리까지 잡아내며 홈팬들이 열광하게 만들 수 있을지 오는 10월 한번 지켜보시죠. 또한 전 UFC 라이트헤비급 챔피언 알렉스 페레라가 여성 인플루언서 안젤리나 디모바와의 컨텐츠에 출연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Ready? Yes, I'm always ready. Shama? Shama. Shama. It's low, okay? Okay. Okay, let's go. Shama. It's low, it's low. It's low, it's low, it's I don't know low. how to drive slow. Who has her? 또한 TMZ 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전 UFC 라이트헤비급 타이틀 도전자 앤서니 스미스가 3건의 중범죄 혐의로 체포돼 현재 네브래스카주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테러성 협박, 1급 불법 감금,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가정폭력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브래스카주에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가정폭력은 중범죄로 분류되며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현지 보도에 사건의 경위가 공개됐는데요. 검찰에 의하면 앤서니 스미스는 지난 7월 26일 한 바에서 와이프와 말다툼을 벌였고, 와이프에게 본인 차에 타고 함께 집에 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또한 와이프를 붙잡아 차량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은 혐의와 와이프를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앤서니 스미스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이며 와이프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스미스는 오는 8월 17일 사피 카운티 지방법원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울로 코스타가 최근 아부다비 이벤트에서 승리한 앙칼라이프를 조롱했습니다. 지난 아부다비 이벤트 반야는 코멘트와 함께 다음과 같은 영상을 올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하지만 코스타는 앙칼라이프와 붙을 생각은 없습니다. 트윗으로 전하길, 어떤 사람들은 내가 유리나 앙칼라이프와 싸워야 한다고 말해. 하지만 유리는 지난 시합에서 멍청한 패배를 당했고, 앙칼라이프는 또 한 번의 완전 지루한 경기로 타이틀전을 받는 것보다 UFC에서 방출될 가능성이 더 가까운 처지야 라고 얘기했습니다.